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 선화공주와 서동의 성공한 사랑 모험담. 선화공주는 삼국유사 서동요에 기록된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며 대체로 백제무왕의 젊은 시절로 추정하는 인물 서동의 아내입니다. 기록상 진평왕의 장녀로 기록된 선덕여왕의 여동생인 셈인데 진평왕의 다른 딸인 천명공주는 몇째인지에 대한 기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둘째일 수도 넷째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동요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설과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데 서동을 백제동성왕이라고 주장하는 설에 따르면 선화공주는 비지의 친딸이자 무왕의 증조모나 고조모가 됩니다. 선화공주의 이름이 소지 마립간의 두 왕비인 선의 부인 및 벽화 부인과 한 글자씩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서동은 원래 백제의 왕족이지만 집안이 몰락하면서 말을 캐면서 생활했기에 마서자를 써서 서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서동은 어느 날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선화공주와 혼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신라에 가서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불순한 노래인 서동요를 부르게 해서 스캔들을 조장하고 진평왕의 명령으로 쫓겨난 선화공주에게 접근해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고려서 및 세종실록 시리즈에는 말통대왕이란 명칭으로도 나오는데 이는 바로 서동을 훈독한 마뚱, 즉 마지 정도의 어휘를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서동은 금도 얻고 인심도 얻은 뒤 백제의 왕이 되었고 선화공주와 함께 유명한 백제 사찰인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이 설화의 전문인데 국사에서는 왕흥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화공주에 대해서는 진평왕이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딸이 아니라고 선언해 왕족 족보에서 지워버렸다거나 하늘의 뜻이라 여겨 매년 백제에 사신을 보내 인사를 하게 했다는 등 여러 결말이 전해집니다. 삼국유사 속의 선화공주와 서동. 삼국유사 권제2 제2기무왕. 무왕의 출생. 무왕 고본에는 무강이라고 했으나 잘못이다. 백제에는 무강이 없다.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모세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고 어릴 때 이름을 서동이라고 하였다. 재기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항상 말을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때문에 서동이라고 이름하였다. 무왕은 백제의 제30대 왕으로 제29대 법왕의 아들이며 600년에 즉위하여 제위 42년에 사망했는데 재위 기간 동안 왕권을 안정시켰으며 신라의 변경을 자주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시켰고 익산에 천도하려는 계획을 세워 그곳에 궁궐을 세웠고 당시 최대의 사찰인 미륵사를 창건하기도 했습니다. 백제무왕 때 궁이 남쪽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부여 남쪽 동남리에 위치한 궁남지를 무왕의 출생 설화와 관련된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곳은 동남리 아래방죽으로 명명되던 지역으로 상습 침수 지역인 자연적인 저습지대였으나 삼국사기 등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연못으로 추정되어 1965년경 실시된 부분적인 복원 공사에 의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삼국유사 권제2 제2기무왕. 서동이 노래로 선화공주를 얻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 혹은 선화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갔다. 말을 동네 아이들에게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져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에 노래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깨어서 부르게 하니 그것은 이러하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동요가 서울을 가득 퍼져서 대궐 안에까지 들리자 백관들이 임금에게 극력관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했다. 장차 떠나려 하는데 왕후는 순금 한 마를 주어 노자로 쓰게 했다. 공주가 장차 귀양지에 도착하려는데 서동이 도중에 나와 절하면서 장차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우연히 믿고 좋아했다. 이로 말미암아 서동을 따라가면서 몰래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았고 동요의 영험을 믿었다. 진평왕은 신라의 제26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579년에서 632년인데 진흥왕대의 비약적인 영토 확장과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의 통치 제도를 크게 정비하였습니다.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 공부를 맡은 조부, 의례와 교육을 담당하는 내부 그리고 선부서와 승부 등을 설치해 신라 관제 발달의 새로운 발전기를 맞이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수당과 통교하여 신라 대중외교의 단서를 열었습니다.
삼국유사 권제2 제2기무왕 서동이 왕위에 오르다. 함께 백제에 이르러 모후가 준 금을 내어 장차 살아나갈 계획을 의논하니 서동이 크게 웃고 말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공주가 말하기를 이것은 황금이니 백년의 부를 누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서동이 말하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말을 캐던 곳에 황금을 흙처럼 많이 쌓아 두었소라고 하였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말했다. 이것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입니다. 그대가 지금 그 금이 있는 곳을 아시면 부모님이 계신 궁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동은 좋다고 말하였다. 이에 금을 모아 언덕과 같이 쌓아놓고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가서 금을 실어 보낼 방법을 물으니 법사가 말하기를 내가 신통한 힘으로 보낼 터이니 금을 이리로 가져오시오라고 하였다. 공주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앞에 가져다 놓았다. 법사는 신통한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보내어 두었다. 진평왕은 그 신비스러운 변화를 이상히 여겨 더욱 서동을 존경해서 항상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은 이로부터 인심을 얻어서 왕위에 올랐다. 용화산은 익산 북쪽에 있는 산으로 미륵산이라고도 하는데 지명법사가 머문 곳인 용화산은 미륵 하생경에 미륵이 하생하여 성부라는 곳으로 나오는 용화수에 대비되고 그가 주석한 사자사는 미륵보살이 도솔천의 칠보대 안에 만이전상에 있는 사자상좌에 앉아 설법한다고 하는 사자상좌에 대비됩니다. 현재 미륵산 정상부 장군봉 동남편 중턱에는 사자암이 남아있는데 발굴 조사 결과 백제시대의 사자사지로 보고 있습니다. 미륵 하생경에 의하면 용화산은 미륵이 하생하여 성부라는 곳으로 나오는 용화수에 대비되고 그가 주석한 사자사는 미륵보살이 도솔천의 칠보대 안에 만이전상에 있는 사자상좌에 앉아 설법한다고 하는 사자상좌에 대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자사는 하생하기 전에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앉아있던 사자상좌를 뜻하는 것인데 이는 도솔천에서 하생한 미륵불의 출현과 연결시켜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왕 부부가 사자사로 가는 길목에서 미륵 출현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은 사자사 때문이므로 결국은 사자사가 미륵불 출현의 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명법사를 진평왕대의 신라 승려인 지명과 동일인으로 보고 그가 백제에 들어가 간첩 활동을 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런 견해는 두 승려의 이름이 같다는 것과 활동 시기가 모두 진평왕대라고 하는 사실 및 해동고승전을 근거로 지명이 진나라에 들어가 10년 만에 귀국한 후 7년 동안 백제에 머물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명이 진평왕 7년에 진나라에 들어갔다가 24년에 귀국하였다는 것은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의 기록이 일치하므로 그는 17년간 진나라에 머물러 있다가 귀국한 것이 분명해 그가 10년 만에 귀국한 후 7년 동안 백제에 머물면서 첩보활동을 한 신라 승려로 보는 견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삼국유사 권제2 제2기무왕 미륵사를 짓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 큰 목가에 이르니 미륵 3존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사매의 모습을 본따 전과 탑과 낙무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진평왕이 여러 공인들을 보내서 이를 도왔는데 그 절은 지금도 남아있다. 삼국사에는 이를 법왕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 미륵사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있는 백제시대의 절인데 백제무왕 때 창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삼국사기 권팔 신라분기팔 성덕왕 18년조의 금마군 미륵사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구절을 통해 통일신라 때까지 미륵사가 경영되었음을 알 수 있고 고려 초의 승려 일거국사 비문에 의하면 후백제 견헌 때에 미륵사탑이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를 위한 해체조사 과정에서 백제 왕실의 안녕을 위해 조성한 사리장엄구 일체를 발견했는데 주목되는 점은 삼국유사 무왕조에는 미륵사의 창건 주체를 백제무왕과 그의 왕비, 즉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유물에서는 무왕의 왕비가 백제 최고 관직인 좌평의 딸이라는 구절이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미륵사의 정확한 창건 연대가 무왕 제위 시대의 기해년
즉 무왕 40년이라는 사실 등입니다. 선화공주와 서동설화의 진실. 현대의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면서 나온 사리함의 기록에는 미륵사를 중건한 왕비는 백제 토착 귀족인 사택시의 딸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설화에 나오는 신라 출신 선화공주라는 말과 모순이 생겨버렸습니다. 또한 당시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험악했기 때문에 두 나라 왕실 간의 결혼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꽤 많은 편인데 이후에도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지 결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신채호는 무왕과 진평왕, 선덕여왕의 전쟁을 왕위 계승 전쟁이라 이해하고 있는데 선화공주가 신라의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신라의 귀족들이 출가했던 덕만공주를 환속시켜 선덕여왕으로 옹립했다는 것입니다. 서동요 설화가 사실이라면 의자왕은 이모인 선덕여왕이 다스리는 신라를 수시로 침공했던 것이고 태종무열왕은 당나라와 손잡고 사촌형인 의자왕을 패망시킨 셈인데 실제로 이 내용이 KBS 드라마 삼국기에서 재현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안 차원에서 무왕이 여러 명의 왕비를 두고 있었다거나 기록에 나온 사태과후는 선화공주 이후 뒤에 들인 후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백제와 고구려는 일부 다처제 국가였는데 백제는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던 사례가 따로 없지만 고구려에는 산상왕이 우씨 부인과 소후 2명의 왕비가 있었다고 삼국사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무왕의 왕후가 여러 명이었다고 추정하는 또 다른 근거로 왕후가 한 명이면 성씨를 쓰지 않고 그냥 왕후라고 적으면 되는데 미륵사지 사리봉안기에서 굳이 사택시 왕후라고 적은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대의 무령왕릉의 사례를 보면 무령왕의 지석은 내용이 자세하지만 왕비의 지석은 성씨를 생략하고 그냥 백제국왕대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리함 발견 직후인 2011년 방영한 드라마 계백에서는 선화공주와 사택비가 모두 등장하며 둘 다 무왕의 비인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참고로 이 작품에서 선화공주는 아들인 의자를 살리기 위해 자결로 최후를 맞습니다. 한편 익산의 쌍릉 두 곳의 고분 중 대왕릉 쪽에서 출토된 유골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이고 부정품 중에 신라 토기가 있어 선화공주가 아니냐는 추론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두 증거 모두 의심의 여지가 있어 인정받지 못하다 2018년 7월에 무왕의 유골이라는 발표가 나와 선화공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오후 가톨릭대 병원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무왕의 유골이 맞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조사를 주도한 원광대 교수의 제의로 무왕의 뼈 앞에 학자들이 고개를 숙여 이해를 표했다고 합니다.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무왕으로 결정된 이상 옆에 있는 소왕릉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단 소왕릉의 피장자는 무왕과 매우 가까운 인물인 것은 확실해 그 후보로 무왕의 아버지 법왕설, 사태광설, 선화공주설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왕릉은 대왕릉보다 훨씬 도굴 피해가 심해 피장자를 밝혀줄 새롭고 결정적인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감추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선화공주가 처음 세웠다고 전해지며 공주가 여생을 감추사에서 마쳤다고 하고 선화공주의 묘도 이 절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료에는 나오지만 삼국유사에 설화적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전부라 사극에서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백제 쪽이 주로 다루어지면 나오고 신라를 배경으로 한 선덕여왕, 대왕의 꿈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삼국기에서는 김용선이, 서동요에서는 아역은 설리, 성인역은 이보영이, 계백에서는 신은정이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선화공주와 서동의 성공한 사랑 모험담이었습니다.